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오후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누엘 곤잘레스 산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양국 간 교역 증가 추세를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중미 FTA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양국 간 통상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곤잘레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코스타리카 투자 진출 확대에 관한 윤 장관의 설명에 대해 곤잘레스 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로 코스타리카의 섬유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풍부한 시공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코스타리카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곤잘레스 장관은 ICT 기술을 활용한 교량 유지 관리 및 신공항 건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인 코스타리카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라크 난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상황을 겪고 있는 이라크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라크 난민과 국내 피난민의 고향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분쟁이 지속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이라크 안정화기금을 통해 모두 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올해 이라크 지원 금액은 모두 6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라크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올해 1월 520만 명에서 지난달에는 82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국내 피난민도 3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 외교를 새로운 외교 브랜드로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분쟁이 지속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엄혹한 인권 실상을 연내 유엔 안보리가 다루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2월 안보리의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깥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작년 12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파워 대사는 지난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한 이래 한국에서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설되고 북한 내부 실정에 관한 탈북자의 증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는 작년 말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으며 이번에도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오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0여 년 전 유네스코에 빚진 초등학교 교과서 3천만 부를 몇 배나 되는 선물로 보답하면서 특별 연설을 통해 앞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가 과거 유네스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학 분야에서 15개 개도국을 상대로 내년부터 5년간 코이카를 통해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 교육센터를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 다양성 및 창의 산업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상황에 맞는 문화 창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정부가 47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국을 광주에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9일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네스코 본부 방문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특별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ODA 웹TV 길주혜였습니다.